나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일 하나에도 왜 이렇게 오랫동안 마음이 요동치고 내 하루가 무너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오랫동안 그게 제가 약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완벽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상하게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의 말과 일들에 휘둘리더라고요. 그러다 깨달았어요. 휘둘리지 않는 삶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중심을 찾는 일이란 걸요. 오늘은 우리가 왜 쉽게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삶의 중심을 되찾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약해서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시끄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SNS 속의 타인의 멋진 삶, 사회가 만들어낸 성공의 기준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외부 기준의 내면화라고 부르는데요. 남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면 내 생각과 감정은 점점 작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힘들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약해 빠졌을까? 이렇게요.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전쟁, 역병 등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스토아 철학을 통해 내면의 질서와 평온을 유지했는데요. 우리 삶에 해를 끼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했는데요. 날씨, 타인의 평가, 경제 상황 같은 건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건 나의 생각, 판단,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아울렐리우스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너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결국 휘둘리지 않는 삶은 세상 속에 나를 맞추거나 세상이 바뀌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의 중심을 내가 스스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제가 멜 로빈스의 이 렛댐 이론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올린 사진을 싫어해도 내버려 두자. 시어머니가 내 양육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도 내버려 두자. 친척들이 내 직업에 대해 뭐라 해도 내버려 두자. 이웃집 개가 종일 짖어도 내버려 두자. 여기서 말하는 내버려 두자의 의미는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내가 바꿀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걸 붙잡고 괴로워하기보다 그 에너지를 나를 이해하는 데 쓰는 거죠. 아까 언급했던 아우렐리우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세상은 너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너의 생각은 언제나 너의 통제 안에 있다. 그럼 어떻게 내 생각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대요. 오늘 나는 어떤 생각에 지배당했는가? 스티븐 헤이즈의 ACT 이론의 핵심 개념인 인지적 거리두기를 보면 사람은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를 때 그것을 나 자신이라고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대요. 불안하다라고 느끼면 나는 불안 그 자체다라고 느끼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기록하거나 관찰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뇌는 실제로 감정의 강도를 낮추면서 자기 인식이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의 강도는 낮아지고 문제 해결력은 향상된다고 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 집이 방음이 잘 안 되거든요. 낮이고 밤이고 엄청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계속 들리고 새벽에 싸우는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크게 들리기도 해요.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좀 무섭다 보니까 뭔가 찾아가서 얘기도 못 하겠고 예전 같았으면 욱하는 마음에 찾아 올라갔을지도 모르고 도대체 왜들 이러는 거지 하면서 스트레스만 받았을 텐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지만 일단 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었어요. 그리고 일기장에 제가 화가 나는 감정을 천천히 써내려갔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정리를 했어요. 그 후에 밤에 소리가 날 때 일단 녹음을 해두었고요. 그 다음날 관리실에 전화를 해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안내문 요청과 안내 방송을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귀마개를 샀습니다.
지금 제가 당장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저는 일단 제가 통제가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물론 완벽히 해결이 된 건 아니지만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집중을 했더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바꾸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내 반응과 태도를 조금 바꿔보는 것. 그게 제가 요즘 조금씩 하고 있는 휘둘리지 않는 연습이에요. 진짜 나의 삶이란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삶이라 생각해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흔들리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나의 기준을 가진 삶. 그 기준은 하루아침에 생기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매일 내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어떨 때 이런 감정이 느껴졌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조금씩 단단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그날의 나를 꼭 한 번은 돌아보려고 해요. 제가 매일 노트 앞에 앉는 이유예요. 하루를 돌아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의 중심이 분명해지거든요. 저는 그 기록을 이 로이텀 노트에 담고 있어요. 처음엔 막연했어요. 뭘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뭔가 잘 써야 할 것 같은 부담도 있었죠. 그런데 이 노트는 형식보다는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감정일기, 생각정리, 하루의 회고까지 그날의 나를 자유롭게 담을 수 있어요. 쓰다 보면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무엇이 나를 흔들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종이가 두껍고 번지지 않아서 무엇보다 좋은 노트를 쓴다는 감각 자체가 나를 존중하는 느낌을 받게 만들어요. 내가 대충 흘려보내던 생각과 감정을 내가 이런 좋은 노트에 기록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느끼고 대하게 되니까요. 어쩌면 이건 합리화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심리 상담을 한 번 가면 5만 원인데 이 노트 한 권으로 1년 동안 나를 이해하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건 오히려 가장 쉽고 가성비 좋은 나다움을 찾고 진짜 내 삶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나를 위한 작은 사치, 그리고 동시에 가장 필요한 투자. 저는 매일 조금씩 나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천천히 기록하는 이 시간 덕분에 예전보다 외부의 일이나 타인에 대해 조금 덜 흔들려요. 그리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나의 중심으로 가지고 오는 힘이 조금 생겼습니다. 삶이 완벽해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 연습이 저절로 조금씩 되어가고 있어요. 혹시 지금 나도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 로이텀 노트를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기록은 이쁘게 완벽하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나를 조금 더 이해해 보려는 그 작은 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도를 해보려는 나에게 노트 한 권 선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랑 같이 기록하면서 좋은 점들 또 공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